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디스플레이 기술을 갖춘 국내 업체들이 롤러블 폰을 내년도 선보일 전망입니다. 롤러블 폰은 화면을 말고 펼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접었다 펴는 폴더블 폰보다 앞선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지난 9월 LG전자는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이자 익스플로어 프로젝트 첫 제품인 LG 윙을 발표하며 롤러블 폰 실루엣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죠. LG전자가 공개한 롤러블 폰은 두루마리처럼 좌우로 펼쳐지는 방식입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상소문 폰으로도 불리고 있죠. 삼성전자도 롤러블 폰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화면 확장형 제품인 익스펜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특허를 미국에 출원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디자인 전략 회의 도중 롤러블 폰으로 추정되는 스마트폰을 들었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죠. 롤러블 폰을 향한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오포는 6.7인치 스마트폰 화면을 7.4인치까지 확장할 수 있는 롤러블 폰 오포 X2021을 공개했습니다. 업계 일각에선 내년 6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인 모바일 전시회 MWC 2021이 LG 롤러블 폰의 데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480만 중소기업과 160만 명 창작자를 서로 연결해 디지털 비즈니스 가치를 확대하는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4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 기술을 통해 비즈니스와 창작 활동을 연결해서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시너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는 우선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와 천여 명의 지식인 엑스퍼트 전문가를 서로 연결하는 엑스퍼트 폴미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아울러 창작자 중심 검색 서비스인 인플루언서 검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과 창작자들이 손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쇼핑 라이브 기술도 고도화합니다.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강화에도 나섭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내년은 일본에서의 경영 통합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고 이는 네이버 글로벌 사업에도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마무리되면 중소기업도 더 큰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닫겠다고 말했습니다. 리눅스 창시자 리누스 토발즈가 ARM 기반 M1 프로세서를 장착한 애플 실리콘 맥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열렬한 오픈소스 지지자인 그는 평소 ARM 기반 PC 출시를 갈망했던 인물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리얼월드 테크 포럼에서 애플 실리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토발즈는 리눅스만 사용할 수 있다면 한 대 갖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사용했던 11인치 맥북 에어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다. 애플 실리콘이 리눅스 개발 생태계를 더욱 풍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그는 일반적인 조립 PC에 리눅스 페도라를 설치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행 시 쓰는 노트북 PC는 가볍고 디스플레이 화질이 좋은 제품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죠. 맥북 에어와 크롬북 픽셀, 소니 바이오 프로 11, 델 XPX 13 등 노트북 PC를 사용했습니다. 리누스 토발즈는 새로운 맥북 에어가 맥 OS만 제외한다면 거의 완벽한 노트북 PC가 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맥북 에어에 리눅스를 올리는 작업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 출시한 슈퍼마리오 게임팩이 온라인 경매에서 1억 7,3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돼 희귀품 게임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헤리티지 옥션의 온라인 경매에서 1990년도 출시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3 게임팩이 15만 6천 달러에 낙찰돼 중고 게임 타이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경매는 6만 2,500달러에서 시작해 약 20명의 입찰자가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15만 6천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낙찰자가 누군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헤리티지 옥션 측은 낙찰된 게임팩이 신품에 견줄 만큼 보존 상태가 좋고 인쇄 표지 디자인 역시 타 게임팩과 다른 독특한 형태라는 점이 소장 가치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게임팩 경매 최고가는 올해 7월에 경매에 오른 1985년산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게임팩으로 11만 4천 달러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테슬라 CEO 겸 스페이스X CEO인 일론 머스크가 세계 부자 순위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순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CEO는 11월 기준으로 전 세계 부자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올 들어 테슬라 주가 급등으로 올해 그의 순자산은 1280억 달러, 약 14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죠. 1년 전 260억 달러, 약 29조 원에 불과하던 그의 자산은
1년 만에 5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산이 늘어난 CEO로 통하죠. 올해 1월 그의 블룸버그 억만장자 순위는 35위였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순위 1위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입니다. 그의 자산은 1820억 달러, 약 202조 원에 달하죠. 3위는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4위는 베르나르 아르노 디오르 회장, 5위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입니다. 이들 5명의 자산을 모두 합하면 4,810억 달러, 약 535조 원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훌쩍 넘는 규모죠. 일론 머스크의 자산 대부분은 주식입니다. 테슬라 주식이 전체의 75%가량이며 나머지는 스페이스X 등 본인이 속한 기업 주식입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할 경우 그는 제프 베조스를 제치고 세계 1위 부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법 개정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안전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전격 출력은 11kW 이하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미만이어야 합니다. 차체 무게는 30kg을 넘어선 안 됩니다. 다음 달 10일 이후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도 적용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를 내거나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됩니다. 뺑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도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사상자 역시 2017년 128명, 2018년 242명, 작년 481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영끌과 비투 등이 겹쳐 우리나라 가계의 빚이 3분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1682조 1000억 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2002년 이전 가계신용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3분기 잔액이 사상 최대 기록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죠.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을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합니다. 가계신용 중 카드 대금을 뺀 가계대출만 보면 3분기 말 현재 잔액은 1,585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사상 최대 기록이죠.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잔액 890조 4천억 원으로 3분기에만 17조 4천억 원이 불었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잔액은 695조 2천억 원으로 3분기에 22조 1천억 원이나 뛰었습니다. 증가액은 2분기 9조 4천억 원에 2배를 훌쩍 넘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죠. 한국은행은 3분기 중 주택 매매, 전세 거래량이 늘었고 주식 자금 수요도 있었다며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까지 늘면서 통계 편제 이래 역대 최대 분기 증가액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4일 장중한 때 2628.52까지 오른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17포인트 오른 2617.7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26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은 14거래일 연속 코스피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693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외국인은 반도체와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순매수를 지속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대선 결과를 둘러싸고 시끄러웠던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거치면서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3일 연속 상승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24일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30% 오른 67,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도 전날 사상 처음 4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404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